늠름하고 강직한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 그는 절친한 친구인 벤코우 장군과 함께 반란군을 용감하게 처리하고 배를 타고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를 타고 가던 도중 바다 한가운데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 같은 것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맥베스와 벤코우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코더의 영주가 되실 분, 그리고 장차 왕이 되실 분. 그리고 벤코우에게는 왕이 되진 못하나 대대로 왕을 낳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맥베스와 벤코우의 앞날을 예언하는 새 마녀였습니다. 이렇게 해괴한 말들만 남긴 채 새 마녀들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맥베스는 마녀들의 말들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코더의 영주, 그리고 내가 왕이 된다.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지? 마음이여, 제발 검게 물들지 말아다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덩컨 왕이 반란 모의를 자백한 코더 영주를 사형시키고 후임으로 맥베스를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코더의 영주가 되다니, 이럴 수가. 그 예언이 맞았어. 운명이 나에게 왕관을 씌워준다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되는 수밖에. 맥베스는 마녀들의 예언을 듣고 있었던 해괴한 모든 일들을 부인에게 전달합니다. 코더의 영주가 되셨으니 그렇다면 그 다음 것도 되셔야죠. 이렇게 부인은 대놓고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더의 영주가 되어 돌아온 맥베스는 결국 부인과 함께 덩컨 왕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막상 계획을 실행하려고 보니 맥베스가 야심찼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기색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건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 난 참아 못하겠어. 아니, 겁쟁이처럼 단념하겠다는 건가요? 난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갓난애의 머리통도 박살낼 수 있다고요. 결국 부인에게 매우 혼난 맥베스는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덩컨 왕을 살해하기로. 그날 새벽 왕의 호위병들은 술에 취해 잠들었고 맥베스는 왕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덩컨 왕을 찌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 것 같았어. 맥베스는 잠을 죽였다. 나는 이제 편히 잠들지 못하겠구나.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요? 자, 내 손도 당신 손처럼 똑같은 빛깔이 되었어요. 하지만 난 당신처럼 벌벌 떨진 않아요. 이제 빨리 정신 차리고 침실로 돌아가요. 이렇게 맥베스는 또 혼이 나고 침실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아침, 덩컨 왕의 호위관인 맥다프는 왕이 살해된 모습을 최초 목격합니다. 그리고 덩컨 왕의 아들 멜컴 왕자는 몰래 맥베스의 성을 나와 피신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살짝 피신한 거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왕의 신복들은 잠시 몸을 피하게 되고 맥베스는 드디어 왕이 됩니다. 이제 내가 왕이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마녀들의 예언을 따르면은 벤코의 후손들이 왕이 될 거라고 했지. 에이, 그게 거슬리는구만. 맥베스는 벤코와 그 아들까지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벤코의 아들은 도망가게 되고 결국 벤코만 죽게 되죠. 그날 이후로 맥베스는 더욱더 불안해져 갔습니다. 왕이 되긴 했지만 자신이 왕을 해친 것처럼 똑같이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죽은 벤코우가 나를 괴롭히는구만. 무서워서 못 살겠어. 그래, 마녀들한테 가서 다시 한번 내 앞날을 예언해달라고 부탁해야겠어. 걱정 마라. 여자가 낳은 인간은 맥베스를 죽이지 못한다. 번한 숲이 움직이지 않는 한 맥베스는 정복되지 못할 것이다. 오! 좋은 예언이다! 세상에 여자가 낳지 않는 인간이 누가 있을 것이며 그 큰 숲이 어떻게 움직인단 말인가?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벤코우의 자손이 왕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 자, 봐라. 벤코우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는 것을! 무섭고 두렵다.
벤코의 자손들이 왕이 되다니! 하지만 버넘 숲이 움직일 리 없고 여자가 낳지 않은 인간은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불안해. 무섭고 두렵다. 결국 나날이 미쳐가는 맥베스. 마침내 도망갔던 덩컨 왕의 아들 멜컴 왕자가 맥다프와 함께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맥베스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이시여, 버넘 숲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멜컴 왕자의 군대는 버넘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잘라 이거를 통째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괜찮아. 나는 정복될지언정 죽진 않는다. 여자가 낳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 나 맥다프는 여자가 낳은 몸이 아니다.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나왔다! 뭐 이런 말장난이 있다니! 별 수 없지. 덤벼라! 결국 맥베스는 맥다프에 의해 죽게 되고 스코틀랜드는 다시 멜컴 왕자가 권력을 쥐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맥베스 너무 재밌어요. 뭐가요? 왜 재밌냐면은 뭐 남자 장군 막 이러면은 우락부락하고 막 싸움 잘하고 막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런 장군이 아니에요. 겁에 질린 무서워하는 장군. 권력 욕은 있는데 무서워하는 장군. 근데 이게 왜 이런 요소들이 왜 재밌을까 생각해보면 인간사 같아서 확실히 인물이 입체적이다. 셰익스피어 연극에서는 코미디에서는 전형적인 인물이 많은데 비극에서는 인물이 굉장히 깊고 입체적인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 입체적이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 그 선이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대사에도 있잖아요. 악한 것은 선한 것, 선한 것은 악한 것. 그래서 미워할 수도 그리고 좋아할 수도 그래서 우리 같다? 나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셰익스피어의 이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맥베스 장군이 악해서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또 선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심성이 바른 사실 편에 속했던 맥베스였죠. 근데 어떤 마녀의 유혹으로 인해 어떤 자기 부인의 꾀무로 인해 그런 사람이 비극으로 치닫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됐다가 아니라 아유 그것만 없었으면 마녀만 안 만났었으면 저러진 않았을 테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쵸. 참. 그래서 좀 비극적이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맥베스의 사건,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요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왕위 찬탈. 그쵸. 이 왕위 찬탈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국 공통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네,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쿠데타로 해석한다면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죠. 많겠죠. 그쵸, 많겠죠. 네. 이제 가장 최근이려나 그 사건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럴 것 같아요. 5.17 쿠데타 사건. 그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하나의 고위 간부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닮은 점이 있다면 맥베스도 장군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때 당시 장군이었네. 투스타 장군이었어요. 투스타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군대에서 한 번 어마어마했죠, 진짜. 어때요? 이미 경례할 때부터 다르잖아요. 알죠? 우리는 그냥 경례하면 경례인데 네. 경례하는 순간 음악이 나오잖아요. 군악대가 따라 들어오잖아요. 따란 따란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례할 때 에너지도 달라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예를 들어 이제 뭐 중대장한테는 진군 이렇게 했으면은 투스타는 끊어야지. 진군 이렇게 달라요, 진짜. 되게 납작 엎드린 스타일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베스 장군 이러면 저희한테 그렇게 오질 않아요. 아우. 투스타가 왔다 하면은 어우, 느낌이 달라요. 어마어마하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다른 점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거? 맥베스는 왕을 시해하고 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두렵고 막 공포에 떨었는데 그분은 그러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어렵고 조심스러운 말이네요. 동조를 하기도 어렵고. 네, 뭐, 그러니까 에디터님 알아서 조율해 주세요. 굴뚝 속에 빠진 산타 할아버지 전두환. 제가 자료조사를 계속 찾으면서 재미있었던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정치 칼럼이었는데 2016년 때 발생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맥베스에 비유한 글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올라온 글 중에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맥베스라면 원작에서는 이제 맥베스의 어떤 권력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마녀잖아요. 그쵸. 그런 마녀의 존재는 최순실이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난 레이드 맥베스일 줄 알았어. 그것도 동감이 가요. 레이디 맥베스도 있고 마녀일 수도 있죠. 항상 그렇게 권력 욕을 내면은 결과는 좋지는 않네요. 맞아. 끝이 좋지는 않긴 하네. 저 근데 요 마녀의 존재, 이 마녀의 존재를 꼭 권력욕으로 한정짓지 않고 조금 더 개인적인 요소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용진 씨한테는 그럼 낚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내 안의 욕망을 건드릴 수 있는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뭐 과장된 광고가 될 수 있고 로또가 될 수도 있고 도박, 술, 담배, 마약, 뭐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낚시로 따지자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 그게 저한테는 마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희망 때문에 계속 이걸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얘기 되게 재밌다. 그러네. 맥베스도 사실은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희망에서 시작된 건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희망 자체가 마녀일 수도 있겠네. 희망의 다른 면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희망과 욕심. 어떻게 보면 같은 걸 수도 있지. 근원지는 같은 걸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욕망과 희망. 네. 망망 끝나기네. 라임은 맞네. 나는 갖고 있지 욕망, 나는 하지 희망. 뭐. 맥베스 어떻게 마지막 명대사 뭐 없나요? 그래도 저는 악한 것은 선한 것, 선한 것은 악한 것. 그래서 모두는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인간이다라고 느껴졌어요. 네. 이상 맥베스로 찾아뵈었던 우리 연극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